여러분 88쪽입니다. 88쪽. 저번에 우리 87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88쪽부터 볼게요. 자, 88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문제지. 542번 한번 봐봐. 이제 여러분 요런 거 잘 그려가지고 K값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됐었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드시 그래프가 어디에만 그려져야 돼? X축보다 위에 쪽 영역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치?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탈락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하고 X축하고 사이의 영역의 넓이, 이하나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럼 내가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는 거 되게 쉽다 그랬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요 놈한테다가는 X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잖아. 준영아, 그냥 어떻게? 요 그래프 그리고 싶은데 KX라는 그래프가 0부터 2까지 그려진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워? 0 넣어. 0 넣으면 얼마 돼? 그럼 몇 컴마 몇? 0,0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에 2 넣어. 2 넣어. 그럼 뭐가 돼? 2,2K죠. 그죠? 그럼 여기가 2라고 하면 이 K가 이렇게 양수 구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K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2K.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로 넘어가서, 두 번째 그래프는 2부터 6까지가 정의돼 있잖아. 그치? 2부터 6까지. 그럼 얘 하나 2 어떻게 집어넣어. 그럼 얼마 될까? 2K. 그러면 2,2K니까 아까 거기네. 그죠?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0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다. 그래서 6,0 여기다 또 찍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KX의 그래프는 요점과 요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그어주면 끝이고, 그 다음에 2분의 K괄호 6-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어주면 끝인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어려워하지 말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을 그냥 띡띡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고, 자, 그때 이 그림에서 지호야, 지금 요 빨간 선과 X축 사이, 그러니까 요 영역 있잖아. 요 영역의 넓이가 꼭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치? 1이 돼야 된다. 자, 근데 이 삼각형은 어즈나 밑변이 얼마야? 6이고 높이가 얼마야? 2K니까 넓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6K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넓이가 꼭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6K가 1이 돼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K값은 얼마다? K값은 6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자, 요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K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K값을 구하시오에서 끝나지 않아요. K값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요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확률 X가 2에서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대부분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은 K값 찾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 확률을 구해줘야 돼. 준영아,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것과 같지? 저런 그래프에서 확률을 구하세요는 곧 뭘 구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넓이? 2에서 3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제일 뾰족한 부분이 2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그 중간에 얼마가 있어?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에다가도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이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요 영역에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이 빗금친 도형의 넓이는, 민재야, 이 빗금친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사다리꼴이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답인 거잖아, 그지?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 그 삼각형 이래서 빼면 되는 이쪽 삼각형 빼고 이쪽 삼각형 뺀다고요? 뭐 그래도 되고요. 그냥 정직하게 사다리꼴의 넓이 직접 구해도 되잖아. 우리는 k 값이 6분의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k가 6분의 1이잖아, 민재야. 근데 요 점의 좌표에 뭐라고 써있어 지금? 거기가 3분의 1이죠. 2,3분의 1인 거잖아, 그지?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좌표를 구하면 넓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요 점은 x 값이 3인 점이죠. 네. 여기 x 값이 3인 점인데 얘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식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근데 k 값이 몇이니까? 6분의 1이니까 요 식에서 k 자리에 6분의 1 들어가면 12분의 1괄호 6-x라는 식인 거예요. 요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치? 근데 그 내려가는 그래프 위에 있는데 x 값이 얼마니까? x 값이 3이니까, 그치? 자,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4분의 1이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3,4분의 1이니까 자, 우리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사다리꼴 넓이 공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쵸? 어진아,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뭐야?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자, 그럼 윗변 아랫변이 지금 이건가요? 그지? 얘네가 윗변 아랫변이지. 평행한 변들이니까. 그럼 요 길이 얼마고? 3분의 1이고 요 길이 얼마고? 4분의 1이고. 그러므로 자, 이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준영아, 높이가 얼마인 상황이야 지금? 높이가 얼마인 상황이야? 이게 윗변이고 이게 아랫변이야. 높이는 1인 상황이야. 그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거를 계산하시면 그게 2부터 3까지의 넓이, 그게 확률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까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k 값 찾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넓이를 찾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이게 답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k가 6분의 1 이게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545번 보겠습니다. 자, 545번은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 그래프와 요 m값, 시그마 값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전에 우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 분포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하윤아, 요 그래프가 평균이 높아지거나 평균이 낮아지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죠? 이 그래프 자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m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m값에 따른 변화예요. 그치? 봐야 되는 건데. 중학교 1학년보다 고3이 더 공부를 안 해. 참 아이러니해. 그치? 맞아요.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들은 그래도 내주면 숙제 막 열심히 해온다. 잘하든 못하든. 고3이 제일 공부를 안 해.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이제 고등학교 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였어. 진짜 아이러니하다. 난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이게 뭔가 그 입시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 고3이 제일 공부를 안 하는 이런
진짜 모르겠어요. 부산대도 공부 정해서 한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그지?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한다고 막 군대 가가지고 막 내가 고3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 말이 좋아하고요. 댓글로 하는 거지. 진짜 나중에 막 26살, 7살 돼가지고 그때 가서 막 저 수능 다시 볼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야. 어? 공부할 수 있을 때 해 얘들아. 수업 열심히 될 때가 핸드폰 들으시면 그게 앞뒤가 맞냐? 아니 수업은 그래도 그냥 켜놓기만 왜 켜놔? 아니 근데 얘는 너 엄청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보는 거잖아. 저 그냥 문과 얘는 진짜 답답하다 진짜. 아니 자기가 인생 마치겠다는 게 알파고인데. 자, 그래서 m 값이 변하면요 그래프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시그마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그래프가 요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옆으로 넓적하게 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뾰족 올라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넓적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치? 맞죠? 다시 준영아, 빨강처럼 될 때는 언제라 그랬지? 그죠? m 값이 변화가 생기면 그래프 자체가 좌우로 평행이동이 일어나고요. 그죠? 시그마 값이 변하면 초록이나 파랑처럼 뾰족해지거나 넓적해지는데, 자, 초록처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뾰족해질 때. 지호 잘 들어. 시그마가 어떻게 될 때 그래프가 뾰족해질까? 클 때일까? 시그마는 표준 편차잖아요.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잖아요. 분산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분산이 퍼뜨려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분산이 커지면은 평균 주변에 몰리겠니? 아니면 평균에서 좌우로 많이 퍼지겠니? 좌우로 퍼지는 거예요. 분산이 커지면. 그럼 지금 그려져 있는 것 중에서 분산이 커진 그래프가 누구예요? 파랑이에요. 파랑이 시그마가 커졌을 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초록이 어떤 거야? 초록이 평균 주변으로 쫙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거죠. 초록이 시그마가 작은 그래프입니다. 그죠? 빨강처럼 된 것은 아까 평균이 커진 거죠. 평균이 커지면 평행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우리는 요 545번의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데, 자, 지금 수학이랑 국어 두 과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데, 수학 과목은 평균이 62고 국어는 75예요. 은솔아, 기본적으로 둘 다 정규분포 그래프잖아. 누구의 그래프가 더 오른쪽에 그려질까요? 그죠? 국어가 평균이 높으니까 국어가 오른쪽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국어 그래프고요. 왼쪽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수학 그래프입니다. 근데 수학이 국어보다 표준 편차가 작죠? 그럼 은솔아, 수학의 그래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까 전에 분산이 작아지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뾰족해진다 그랬지, 그치? 높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수학이 그래프가 높게 그려져야 되고, 국어의 그래프는 옆으로 많이 퍼지니까 낮게 그려져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1번부터 5번을 보면서, 자,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는데 왼쪽에 그려진 그래프가 높게 뾰족하게 그려져야 되고,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가 낮게 그려져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얘하나 몇 번? 6번. 아 오른쪽이라 했으니까 5번이네. 준영아,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에요. 5번. 그치? 이거 5번이었잖아요. 그래, 알아요. 네. 5번이 답입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이 높게, 오른쪽이 낮게 그려진 그래프. 그래서 5번을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9쪽으로 가서 548번 보겠습니다. 548번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 문제 중에 확률 변수 x는 해서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문제 읽으면서 항상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빼서 써놓는 거야. 정규분포 문제는. 자, 또 확률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y라는 확률 변수는 40,4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요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 정규분포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확률과 자, p x가 m 빼기 4부터 m 플러스 4 사이에 있을 확률과 p y가 32부터 48 사이에 있을 확률이 서로 같다. 이게 조건이에요. 성빈아, 잘 안 보여요. 너 안경 어디 있니? 모았습니다. 근데 왜 거기 앉았니? 앞에서도 안 보여요. 일로 와. 자, 지호야. x랑 y는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지. 그죠? 근데 정규분포가 갖는 장점은 뭐냐면 어떤 정규분포든지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잖아. 그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 무슨 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잖아. 표준화라고 하지. 표준화를 시키는 식이 하나 있죠. 표준화식이 뭐죠? 표준화식이 뭐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게 표준화식이죠.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값을 이 자리에 집어넣는 거고 분모에 시그마 분자에 마이너스 m 평균 붙여주면 되지, 그치? 이게 표준화식이란 말이야. 이 표준화식을 거치면 모든 정규분포가 다 뭘로 바뀐다고? 표준화잖아. 이걸 거치고 나면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가 아니라 무슨 정규분포로 바뀌어?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어.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는 x나 y 같은 문자 쓰지 않고 무슨 문자 써요? 표준 정규분포는 z를 씁니다. z. 그치? z. 그럼 지금 이 문제도 x에 대한 범위, y에 대한 범위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비교하기 어려워. 하지만 둘 다 표준화 과정을 거쳐버리면 둘 다 z에 대한 식이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즈나 표준화 시킬게요. 자, 여기에서 요 x를 z로 바꿀 거야. 요걸 z로 바꿀 거야. 그럼 이제 좌우에서 좌측에서는 얘를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이니까 얘가 이제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모에 시그마 분자에 빼기 m 붙이는 거지. 그럼 뭐가 될까 이쪽 식이? 시그마 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쵸?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걸 여기다 넣어주고 요거는 공식이니까. 자, 오른쪽도 그러면 요거 m 플러스 4도 표준화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분의 요렇게 되겠죠, 그쵸? 요렇게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 자, 근데 써놓고 보니까 m 어떻게 돼요? 지워집니다, 그쵸? 지워지고 뒤에도 m 지워지니까 결국 요 확률은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m부터 아니죠, 마이너스 4구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4부터 시그마 분의 4까지 요렇게 딱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쪽 거 하영이가 표준화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주인공이 y다, 하영아. 그죠? 그러면 자, y를 z로 바꿔주고요. 자, 32를 표준화 시킬 거야. 32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4분의 그죠? 32 빼기 40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8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8은요? 48 그치.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8 되겠네, 그치? 그럼 밑에 것까지 다 하면 결국
자, P Z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하영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된다. 그치? 선생님. 예. 이거 부의사 구해야 돼요. 어? 부의사 구해야 돼요. 뭐 안 그래도 돼요.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까는 X, Y였지만 지금은 둘 다 Z, Z로 바뀌었잖아. 그러므로 준영아, 이 두 확률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얘의 값이랑 어때야 되고 똑같아야 되고, 또 얘의 값이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자, 하나만 비교하면 돼요. 얘랑 얘가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가 얼마란 얘기? 시그마가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시그마가 2. 자, 근데 이 시그마가 누구 거였지? x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로 놨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x의 표준 편차가 2인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이거 구하래. v 2x 플러스 1. 그것도 맨날 나온다. 그지? 분산이잖아. 분산에서는 2 곱하고 1 더하면은 1 어떻게 하지? 1 버리죠. 1 버리고 앞에 있는 2만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그럼 뭐라고 써야 돼? 4vx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vx는 x의 분산이지. 그럼 지금 x의 표준 편차가 2니까 x의 분산은 몇이고? 그렇지. 제곱을 해야지. 분산은 4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얼마고? 16이 되는 거다. 그지? 4 곱하기 4 해가지고 16.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복습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요런 거 자주 나오죠. 그쵸? V 혹은 뭐 평균, 시그마 다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얼마 곱하고 얼마 더해주면 평균은 곱한 거 더한 거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분산은 지금 한 것처럼 곱해진 숫자만 제곱해서 반영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곱해진 숫자에 절대값 붙여서 반영하는 거고. 기억나죠? 그쵸? 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다 기본적인 정규분포 문제들이니까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553번 가겠습니다. 91쪽까지요. 네. 자, 553번 볼게. 553번. 자,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는 두 종류의 막대 모양 과자 A, B를 생산하고 있는데 A의 정규분포가 나오고요, B의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그냥 편하게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M, 시그마 1. 자, 요게 A 거니까 그냥 A를 확률 변수로 쓸게요. A. 자, 또 B는 평균이 M 플러스 25. 요게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예요. 시그마 2. 자, 요게 B라는 확률 변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걸 식으로 옮기면 돼, 이제. 우리 민재가 해보자. 과자 A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 이거 뭐라고 쓸 거야, 민재야? 그냥 뭐 표준화 시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요걸 그대로. 일단 확률이니까 P 확률. 자, 괄호 열고 누가? A가 M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자 B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민재야? P. B가 M 플러스 10 이하. 자, 요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요렇게,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호야, A와 B는 서로 다른 확률 변수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뭐 얘랑 얘랑 똑같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확률 변수를 비교할 거니까. 지금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잖아. 그러면 아까 전 문제에서처럼 이 확률을 뭐 해가지고 비교해야 될까?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앞에 문제는 똑같아. 뭘 거치면 돼?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킬게요. 표준화. 표준화 시키면 무조건 확률 변수는 뭘로 바뀐다? Z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지금 요 정규 분포를 보면서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지, 요야? 지금 시그마 1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시그마 1분의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을 여기다 쓰고 뒤에다 빼기 평균 하는 거잖아. m 플러스 10 빼기 m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b 요것도 표준화 시킬게요. 요것도 지호가 해봐. p z가 하고 부등호 방향 요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넣어주고, 그치? 자, 여기다 뭐로 써야 돼? 그치? 지금 요거 보고 하는 거니까 시그마 2분의 여기는 다시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을 앞에 쓰는 거예요. n 플러스 10 그리고 빼기, 그치? n 플러스 25 근데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거는 뭐가 됐냐면 p z가 시그마 1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밑에 거는 뭐가 되냐면 p z가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하윤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지금 요 두 개의 확률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찾은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같아야 돼. 그죠? 그런데 둘 다 지금 표준화가 된 상태잖아. 둘 다 Z에 대한 범위잖아. 그지? 그러면 저 두 확률이 같으려면 얘랑 얘가 어때야 될까, 하영아? 하윤아. 같아야 될까? 맞아요. 부호가 반대로 같아야 돼. 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지? 얘는 Z가 이 빨간 박스보다 어떨 확률이고?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자, 얘는 Z가 이 초록 박스보다 어떨 확률이야? 작거나 같을 확률이.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빨간 박스랑 초록 박스랑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잖아.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 여기가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여기가 가운데가 0이잖아요. 그지? 만약에 어지나 빨간 박스가 여기 있고 초록 박스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위에 있는 확률은 이 빨간 박스보다 Z가 클 확률이죠. 그럼 이 그림에서 어디를 색칠해야 돼? 요 빨강의 오른쪽 여기를 색칠해야 되죠,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초록보다 Z가 작거나 같으니까 요 밑에 확률은 어디를 색칠해야 돼? 그치? 초록 라인보다 왼쪽 여기를 색칠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랑 여기 거리가 같아야지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아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므로 요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서로 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되는 거죠. 알겠니, 성빈아? 자, 얘랑 얘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서 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을 그냥 같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같다라고 해야 돼? 부호 하나 바꿔주고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분의 10하고, 자, 요놈의 부호를 바꿀게요. 시그마 2분의 15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런 거 만나면 항상 x자로 곱하라고 그랬죠? x자로 곱하면 10 곱하기 시그마 2는 15 곱하기 시그마 1입니다. 그럼 5로 한번 약분시키면 2 곱하기 시그마 2는 3 곱하기 시그마 1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는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예요.
마지막으로 서준아 어떻게 할까?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로 양변을 시그마 1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사라지고 여기 밑에 시그마 1이 생길 거고 또 2도 어떻게 할까? 양변을 2로 나눠버려요. 그럼 얘가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2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풀었던 두 문제는 모두 다 서로 다른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민재야 뭘 시켜주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표준화 시켜주면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정규분포를 비교할 수 있어. 그걸 말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554번. 준영아,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일까? 물론 정규분포 문제인데 정규분포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요것 같은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불렀었죠? 커트라인 문제예요. 커트라인 문제. 그치? 커트라인에 관련된 문제.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600명이 지원을 했어. 6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려면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가 407점이라고 그랬으니까 합격 커트라인이 407점인 거예요. 407점 넘으면 합격이고 407점 못 넘으면 탈락이다 이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커트라인 문제인데 이 커트라인 문제에서는 자, 지금 이 최저 점수 407점이라는 이 커트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해 주면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요렇게 지금 이 시험에 응시한 아이들의 점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389점 여기 써있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389 표준 편차가 12니까 자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중에 자 407점 407점이면 요 389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쯤에 이제 407점이 있어가지고 이 407점이 커트라인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준영아 어떻게 된 거야? 합격한 거지, 그치? 그리고 요걸 못 넘은 애들은 다 탈락한 거고, 맞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연수 n이 바로 정원이 몇 명이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0명이 지원을 했는데 몇 명이 합격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정원만큼 합격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600명 중에서 합격자가 몇 명입니까? 이 얘기고요. 그러면 이 커트라인을 넘은 여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를 우리는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영역의 넓이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민재야, 지금 이 영역의 넓이라고 하는 건 P, X가 어떨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407 이상. 407 이상일 확률이다 라고 하면 되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호야 이번에도 뭐가 필요해? 표준화가 필요해. 그래서 요거를 Z로 바꿀게요. Z로 바꾸고 자 이쪽을 뭐라고 써야 돼? 12분의 그치? 뭐라고 써야 돼? 407 그치 요렇게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게 18이 되니까 12분의 18이면은 12분의 18 2분의 3이죠. 그죠? 2분의 3 2분의 3이면 1.5네. P,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지?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다. 하영아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인지를 요 정규분포표를 보면 찾을 수 있죠. 그치? 자, 요 표를 잘 보니까 요 확률이 얼마야, 하영아?
요거를 0.5에서 뺀 거죠? 그럼 얼마지? 0.07. 어진아 이거 0.07인 거 알겠니? 네. 준영이 알겠니? 0.07인 거? 네. 지호야 여기 0.07 나오는 거 알겠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궁금했던 여기 색칠된 부분 요 영역의 넓이가 지금 성비는 얼마라는 거야? 0.07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0.07이라는 확률이 몇 명이란 뜻인지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지원했어? 600명이 지원했지. 그 지원한 600명 중에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 0.07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럼 어지나 몇 명 합격했단 얘기야? 49가 어떻게 나오니? 그쵸? 600 곱하기 어떻게 한 거야? 42요. 42. 600 곱하기 어떻게 한 거야? 42명이라 하면 안 돼. 요렇게. 그쵸? 600 곱하기 0.07을 한 겁니다. 선생님, 그쵸? 예. 어디 42명이라는 거예요? 42명이요. 아, 42명? 네. 그래서 42가 답이 된다. 그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커트라인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 도전 한번 해봅시다. 557번. 자, 한번 맞춰봐. 557번. 이거 조금 어렵다. 자, 답 한번 찾아봐요. 자, 여러분 요런 문제도 그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읽어봤을 때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를 두 가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x라는 확률 변수를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내가 지금 이 게임을 162번 했다 그랬잖아요. 이 162번 시도한 것 중에 성공을 한 횟수 이걸 x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성공을 162번 중에 x번 성공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상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내가 받는 상금을 y라고 잡을게요. 내가 얻은 상금. 자, 그러면 먼저 x부터 생각해봐. x. 준영아, 지금 x는 내가 162번에 게임을 했을 때 성공을 한 횟수를 x로 잡았잖아. 근데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야? 4분의 1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4분의 1이야? 얼마지? 음. 3분의 1이지? 자, 그러니까 다시 x는 지금 162번 도전했고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럼 뭐가 떠오르니? 독립시행도 떠올라요. 근데 독립시행 말고 전체적인 분포를 볼 때는 뭘 써야 돼? 이항분포를 써야 돼. 그치? 그래서 x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도를 162번 했고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는 정규분포 뭘 따르나. 자, 여기 어떻게 써야 돼? np 둘이 곱하면 되죠. 그죠? 둘이 곱하면 54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산이니까 그죠? 36. 그럼 6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역시도 x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분포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이제 상금으로 25,500원 이상 받을 확률 그랬잖아. 얘하나 이 25,500원은 x랑 관계 있는 거야? y랑 관계 있는 거야? 아니 진짜 뭔데? X라고 말하고 싶은데 X가 아닌 것 같아. 아, 다 써놨잖아. x는 성공을 한 횟수라 그랬고 y가 상금이라니까. Y. 그러니까 y가 지금 25,500원 이상인 확률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근데 Y를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실패할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PY가 25,500 이상일 확률 이거를 지금 나는 찾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X에 대해서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정규 분포가 어떤 정규 분포인지 다 찾아놨어.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분포를 다 파악했어.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건 Y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X랑 Y 사이에 뭐만 알면 돼 이제? 관계만 알면 돼. 그치? X랑 Y 사이의 관계만 알면 돼. 근데 X는 성공을 한 횟수고 Y는 그때 상금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상금으로 1,000원을 받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벌금으로 300원을 낸다. 이게 규칙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제나 X번이 성공을 한 횟수라면 실패한 횟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62에서 그렇지. 162번 중에 성공한 거 빼면 이게 실패한 횟수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봐. 자, 이 X번 성공할 때마다 1,000원씩 받았죠? 그죠? 준영아, 이 162 마이너스 X번 실패할 때마다 300원씩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총 상금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한 번 성공할 때마다 얼마를 벌었는데? 1,000원을 벌었지. 근데 X번 성공했지. 뭐라고 써야 돼? 1000X. 그 다음에 빼기 300 괄호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그치? 이게 상금이죠. 그러면은 요거 분배 법칙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Y가 뭐가 되냐면 1300X 빼기 자, 요 둘이 곱하면 얼마니? 48600이네요. 그죠? 자, 요렇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끝난 거야. 지금 X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내가 찾고 싶은 확률은 요렇게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요거구나 라는 걸 찾았으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서준아? 표준화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여기 요 Y 자리에다가 요걸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그치? 요걸 집어넣어서 이 범위가 Y가 아닌 X에 대한 범위가 되도록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P 1300X 마이너스 48,600 요것이 25,5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공 2개씩 떼버릴게요. 공 2개씩 떼고 어제나 486 넘어갈게. 486 넘어가면 얼마 되지? 741 그치? 자, 그럼 양변을 13으로 나누겠습니다. 13으로 나누면 x가 자, 1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57 되겠다. 그치? x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맞죠? 자, 그럼 끝났다. 지호야.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 x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할 거예요. 뭐만 한번 해주면 될까? 표준화. 자, 그럼 표준화로 바꿀게요. z로 바꾸고 57을 표준화시키면 얼마게? 6분의 맞아요. 그럼 57 빼기 54하면 3이잖아. 6분의 3이니까 0.5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지우가 이제 답까지 대답해봐. 여기 지금 표준 정규분포표 있죠? 요거를 보면서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까, 지우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지우야? 응? 뭘 다 더해요? 0.5 요 뭐요? 1915요?
다 더한다는 게 이걸 다 더한다고요? 지호야, 지금 이 표가 뭘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 이 1915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1915라는 거야? 그죠? 0부터 0.5까지의 확률이 1915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0부터 0.5까지의 확률이 1915면은 지금 여기가 0이고 내가 여기서 0.5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 넓이가? 이 넓이가 0.191호야 라고 표에서 말해준 거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지. 그럼 여기다가 어디다 색칠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여기를 색칠해야 돼.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를 찾으면 그게 답인 거잖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이제? 응?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죠. 이 그래프 전체가 x축하고 사이의 넓이로 얼마를 갖지? 1을 갖지. 그리고 얘는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지? 대칭이지. 그럼 누가 지우한테 이만큼의 넓이를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이만큼의 넓이를 물어보면? 이만큼의 넓이 0.5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자 빨강의 넓이가 0.191호야. 초록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0.3085가 답이죠. 0.3085.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62번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진도 마칠게요. 91쪽에 예. 아까 그 1300x 네네. 그것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공한 횟수가 x번이면 실패한 횟수가 162-x번인 건 알겠니? 네. 근데 한 번 성공할 때마다 1000원을 벌죠. 네. 그러니까 성공한 횟수에다가 1000을 곱한 거고 아, 한 번 실패할 때마다 300원을 잃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을 곱한 거지.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자, 91쪽에 562번 요거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연휴 기간 동안에 렌트카 회사에 방문하는 고객이 400명이고요. 방문 한 사람이 자동차를 빌릴 확률이 50%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윤소라 무엇이 어떤 걸로 표현이 돼야 되겠어? 이항분포, 그치? 자, x가 연휴 기간 동안에 빌린 자동차의 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빌린 자동차의 숫자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400명의 고객이 방문을 했고요. 그 400명 한 명 한 명당 빌릴 확률이 2분의 1씩이야, 그치? 그러니까 400, 2분의 1이라는 요런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x가. 오케이? 이렇게. 준영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저런 이항분포를 따르면 자동으로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죠.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돼? 200, 뭐라고? 300이요? 그죠? MPQ니까 100이지. 100이면 뭐라고 쓸까? 10제곱. 자, 요게 지금 빌린 자동차의 숫자. 뭐 빌려갈이라고 쓸까? 조금 더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고객들이 빌려갈, 아직 정확하게 몇 대를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상하건대 빌려갈 자동차의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x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 지금 자
평균이 200이고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만약에 렌트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려면 그랬잖아. 이 회사는 최소 몇 대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만약에 이 회사에서 자동차를 딱 200대만 준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자동차를 딱 200대만 준비하면은 그러면 반반이겠죠. 빌려갈 자동차의 숫자가 200을 넘을 확률이 절반, 200이 안 될 확률이 절반이니까 결국 이 회사는 50%밖에 확률이 안 나오는 거야. 절반의 확률로 다 빌려줄 수도 있고 절반의 확률로 못 빌려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200대 이상 빌려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평균으로는 200대인데 200대보다 더 많이 빌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차가 부족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200대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 자 K대까지 준비를 했어. K대까지 준비를 했어. 자동차를. 그랬을 때 자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 되려면 그랬으니까 자 이 K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 K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렇게 높아가지고 자 요 안에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자동차를 빌려갈 대수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요게 0.95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를 이만큼을 준비를 해야 그래야 95%의 확률로 빌려갈 자동차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요 끄트머리 요만큼의 넓이는 이건 성비는 얼마가 될까? 0.05가 되게 하라는 얘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써본다면 P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요게 0.95가 되는 그런 K를 구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표준화를 시켜보면 되겠죠. P, Z가 자, K를 표준화시키면 10분의 K-200이 될 텐데 요게 0.95가 돼야 돼. 이렇게 어진아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나와줘야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가 될까요? 이 빨간 박스가 얼마가 돼줘야? 이제 하면은 모르겠어요. 1.6. 그지? 1.6까지가 0부터 1.6까지가 0.45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1.6보다 작아 그래 버리면은 0.45에다 0.5가 붙어가지고 0.95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빨간 박스가 1.6이 돼야 그래야 0.95라는 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빨간 박스 10분의 K 빼기 200이 1.6이다니까 양변에 곱하기 10 할게요. 곱하기 10 하면 K-200은 16이 되는 거고 그러면 K는 216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를 216대까지 준비를 하면은 빌려줄 확률이 95% 이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91쪽까지고 거기 실력업 문제들은 안 풀어도 되니까 여기 562번 요 문제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고요. 토요일날 늦지 마시고 1시까지 오세요. 1시까지. 그리고 얘들아 다음주 화요일날도 1시에 수업입니다. 1시. 다음주 화요일 선거날이에요. 알죠? 다음주 화요일도 토요일과 똑같이 1시에 수업할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1시까지 오세요.